태양광 발전소 돈 버는 사람들은 땅부터 다르게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발전 효율이 좋은 패널일까요? 아니면 고장이 안 나는 인버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시행사가 중요할까요? 물론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현장을 수백 개를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태양광 사업의 성공의 성패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결정이 되냐고요? 바로 땅을 고르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왜 같은 100kW급 발전소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분은 웃음을 띠시고 또 다른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태양광 발전소 초보자들, 태린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귀엽네요. 아무튼 초보자분들이 땅을 보실 때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실 사업의 성패와는 상관이 없지만 초보자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보시면서 내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은 어떤 걸 많이 쓰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소 첫 계약을 앞두신 상황이나 발전소를 알아보시는 상황이라면 이 모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모듈을 쓰는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듈의 브랜드에 따라서 태양광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듈과 인버터에 비중을 주셔서 발전소를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좋은 모듈과 좋은 인버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은 어떤 모듈을 쓰고 인버터를 쓴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월 수익은 얼마가 발생이 되냐? 사실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업체에서 사업주분들께 보여드리는 수익표의 숫자만 믿으시고 계약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익의 근거가 되는 일조량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판단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 계산이 된 건지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보여드리는 단순 수익표는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린이들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에 땅값이 많이 오를까요? 이 질문 저도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세월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이런 토지의 집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미래에 이 토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모든 태양광 업체들이 자사의 자가 발전소로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태린이 질문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3가지 질문 유형의 특징이 미래에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질문들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려는 예비 사업주분들도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아시고 중요한 디테일을 체크해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돈 버시는 사업주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성공 사업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통은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인허가는 났는데 발전소를 못 돌린다고요? 태양광은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도 한전의 개통 연계가 불가능하면 쓸모없는 건축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통 연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선로 잔여 용량을 확보를 못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개통 연계를 못하셔서 5년 그리고 7년 이렇게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고수들의 팁입니다.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사업자의 질문입니다. 마을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개통 연계만큼 중요한 것이 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용입니다. 보통 도심 지역보다는 읍이나 면, 리 같은 이 시골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허가를 허가해주는 지자체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부진에 마을 어르신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으로 지체가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마을 민원이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을 주민 동의서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꼭 요청을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약기간 초과시 환불이나 지연 손해금,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질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꼭 메모들 하십시오. 태양광 업체들이 보통 분양을 했을 경우 이 사업주분께서 차후에 대출 진행이 가능한 시점에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업주분들의 자부담 금액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입니다. 해당 질문을 하시고 업체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실 만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보신 뒤에 계약서에 명시를 하십시오. 저도 업계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업체일수록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업계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정 불안하시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납부 시기를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납부하시는 것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사업이 막바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는 사실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이렇게 태양광으로 돈 버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하시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똑같은 100kW급 발전소를 분양을 받더라도 어떤 사업주분들은 만족을 하시고 어떤 사업주분들은 후회를 하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을까 저는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단순히 좋은 땅을 운 좋게 만났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업체가 괜찮다고 하니까, 수익표가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하시고 진행을 하셨을 때 분명히 후회하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입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나면 문제점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통은 언제 연결이 되는지, 민원은 정말 해결이 된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지장이 생겼을 때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난 뒤에 하셔야 될 질문들이 아닙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돈 버는 사업주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그냥 넘어가는 걸 한 번 더 묻고, 그리고 자료를 확인하고 그 뒤에 계약서에 남기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과 후회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돈 버는 사람들은 땅부터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는 기준은 결국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질문들 활용을 해보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성공 스토리 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